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1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9% 하락했고요. 코삭은 1.6%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지수가 모두 좀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추세였는데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각각 양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좀 하였고요. 코스피 지수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이제 또 반납을 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1선과 61선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V자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옵션 만기일 전날에 이렇게 또 하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그 옵션 만기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61선이라든지 21선과 근접하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 증시에 대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이제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완전히 이제 반등을 좀 시켰기 때문에 61선을 넘어간 이때 이제 서서히 이제 이평선들을 모으면서 이 이평선들이 점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로 위로 상승하는지, 네, 그렇게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별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올라가는, 네, 그런 그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지수 그런 거 크게 이제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 미국의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발표가 나면서 서서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로부터 경기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더 심어준다면 증시는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추가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중국과 이제 미국의 그런 관계 악화로 인해서 대만 분쟁이 점점 심화되는, 네, 그런 시나리오나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좀 확전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코로나가 굉장히 또 큰 아주 치명적인 변이가 나와서 또 큰 유행을 한다거나,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증시가 좀 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코로나도 이미 이제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제는 방역 이 지침도 강도를 높이지 않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퍼지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경기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만 분쟁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지만 뭔가 치명적인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포탄을 쏘면서 좀 대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뭔가 확전이 간다, 네, 그렇게 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심각해질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는 증시를 주로 끌어내리던 상황들이, 네, 불확실성이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내려간 폭이 깊었던 만큼 반등폭도 꽤나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은 이미 넘었었고요. 네, 2600선 이상까지도 한번 증시가 좀 단기간에 치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양 투자자, 네,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도를 하면서 좀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정말 오랜만에 좀 매도를 했지만 크게 많은 양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2000억 정도 매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실 옵션 만기일 하루 전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열심히 이제 올라가다가 하루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21선이 위로 뚫고 나갈 것 같고요.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죠.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확실히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좀 반등도 많이 했고요.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떨어진 이 음봉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900포인트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증시는 여전히 이제 반등 추세에 있고, 오늘 하락한 것은 뭐 조정 정도.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내일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뭔가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뭐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미국 증시 좀 상승하고 있지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움직임이 많아서 지금 선물 지수를 이렇게 보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외환 지수고요. 달러가 이제 1310원까지 또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21선, 61선을 요걸로 볼까요? 21선, 61선을 좀 아래로 위로 두면서 좀 떨어질 듯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또 이렇게 환율이 또 21선 위로 치고 나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고점까지 또 치고 나갈 것인지, 이 환율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고점 라인, 그죠? 그동안 이제 벽을 맞고 떨어졌던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도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 인상 폭이 이제 예상보다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제 환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말고, 네, 그 채권 시장이죠.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2.8%대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2.8%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네, 지금은 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떨어질 이유가 크게 없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 마무리하고, 뭐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주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2.28% 상승했고요. 22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만원 선을 회복을 좀 했고요. 크게 뭐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2만 한 500원 정도를 찍고 후반에는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2만 200원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시간외 거래는 마찬가지로 뭐 크게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지금 시간외 거래도 감소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가격은 23,300원, 100원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되었지만 뭐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890만 주입니다. 거의 900만 주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었고요. 확실히 이제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죠. 2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상승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던 그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최근래에 대비해서는 제일 많은 거래량이 지금 나왔고요. 1000만 주 가까이 지금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이상 공격적으로 좀 나오면서 좀 위로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완벽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공격적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좀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매물을 좀 받아 먹는다고 할까요? 네,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4일 동안은 지금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약간 조금씩 네, 정말 티도 안 나게 이렇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 지금 이 음운 구름을 네, 완벽하게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상 제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거래량 자체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런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출발 자체가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정도 터져주면서 시작이 좀 되어야 되고, 지금 상황은 뭐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거래량에 속한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거래량이 좀 움직여야 되고, 보통 그 거래량이 실릴 때, 네, 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확실히 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갈 때는 기관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요때 대상승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확실히 매수를 해가는 그런 움직임이 선제적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지금 추세 자체는 좀 매수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는 지금 티는 별로 안 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계속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121선, 61선 다 돌파를 했고 21선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21선이 거의 61선과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그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그 시점에 주가는 꽤나 많이 반등을 했었다. 이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는 꽤나 많이 반등을 했었다. 네, 그렇게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자체는 사실 차트 분석이 무의미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추세 자체는 읽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요런 상황에서 이 오른쪽을 보지 못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요 바닥까지도 한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만들어진다면 확실히 우리가 분석하기는 좋죠. 그래서 저는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동안의 그 움직임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 이 61선과 21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우문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241선까지도 지금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제 이 증시가 반등을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종목 자체 이 에너지 테마도 슬슬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떨어졌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갔고요. 네, 그만큼 이제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옵션 만기일 전날이라서 뭐 크게 지금 매수 매도에 대한 수급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 당일에도 좀 그런 변동성이 큰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전날에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내일도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이 상승분을 유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상승분을 좀 꺾으면서 한번 이제 21선과 61선을 좀 이제 기다리면서 한번 쉬었다 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붙어주면서 이제 이 21,500원 어제 말씀드린 이 중간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뻗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그 대상승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차트를 가지고 뭐 아주 깊게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동안의 그런 경험,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이 산업에서의 에너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차트 분석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네, 차트 분석을 너무 맹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요때와 같은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확실히 좀 흐름을 제대로 탔다. 그래서 월봉 자체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왔고요. 8월 달 월봉이 좀 양봉으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 주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주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에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든 다음 주 거래량 정도, 네,
그 정도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가 좀 거래량이 움직여줘야 되는 뭐 그런 시기,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차분히 한번 내일 옵션 만기일부터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급이고요. 수급은 오늘 기관 투자자 82만 8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크게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특이하게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이런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내일까지도 그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크게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이 세력들이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그 단가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이제 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소식은 확실히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세력들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투신도 27만 주를 매수하면서 그동안의 투신 매수량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 들어서 지금 연일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그다음에 보험도 중간중간에 매도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8월 달 들어서는 계속 매수 방향으로 7월 말부터 해서 네, 이렇게 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7월 말에 좀 매도했던 것을 지금 한 이틀 만에 다 매수를 해서 갚은 것 같고요. 올해 요때 매도 합계보다 지금 매수량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증시는 반등을 좀 하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오랜 그 바닥 라인을 깨고 이제는 위로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이평선,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기 직전이고, 그리고 음운구름도 돌파를 하면서 이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패턴을 보았을 때 좀 이번에 상승폭이 꽤나 이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주 정도 증시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1568만 주, 네, 어제보다 뭐 크게 거의 변화 없었고요. 8만 주 정도 상환이 좀 진행되었고, 뭐 여전히 계속 1500만 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추후에 그 흐름도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1거래량은 20만 주 정도로 조금 늘었고요. 사실 뭐 거래량 대비해서는 비중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평소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늘어서 진행되긴 했네요.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 이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 공매도가 크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지금 보시면 상환이 219만 주 정도가 되었고요. 체결이 90만 주 정도가 되면서 오늘 이제 상환이 13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체결 상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대량 상환이 진행되면서 원래 수준만큼 지금 대차잔고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뭐 잠깐 올라갔다가 그대로 이제 또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확실히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와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어느 하나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 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가 지금 매수를 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확실히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인 차트 위치나 주변 상황이나 이 모든 게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오래 기다린 만큼 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 분석 이외에 추후에 또 이제
추후가 아니죠.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추정 물량은 이제 89만 주에서 당일 이제 19만 주 정도로 대폭으로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했던 물량을 한 번에 이제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털어내는 과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꼼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대차 잔고라든지 국매도 잔고가 저렇게 상환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국매도 상환이 진행된 것인지 뭐 크게는 자세하게는 지금 이 내막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대차 잔고라든지 국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보유율도 10.33%로 어제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옵션 만기 전에 이렇게 좀 매수를 이어갔다면 아무래도 내일도 장 초반에는 좀 대량 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털어낸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뭐 동시호가라든지 그런 장 마지막에 털어내면서 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이 옵션 만기일에 다가올수록 좀 대량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그 다음에 투신도 그렇고요. 그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 내일 기관 투자자도 좀 크게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도 저는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천천히 한번 뭐 이때까지 차분히 계속 기다려 왔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2만 원 돌파가 해서 뭐 크게 뭐 오랜만에 이제 돌파를 해서 괜찮긴 하지만 크게 우리가 뭔가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는 결국에는 3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까지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7월 달 들어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계를 한번 올해 초부터로 해볼까요? 올해 1월부터로 했을 때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도 네, 양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은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투신도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은행은 뭐 비슷했고요. 연기금이죠. 연기금도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실히 붙었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건설 규제를 풀어서 이제 1300조 큰 시장이 그죠? 사우디 쪽에 1300조 큰 시장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가 이제 그 사우디 1300조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이 관련해서 건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1300조 시장이 사우디에서 무슨 시장이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래 전부터 이 네옴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에 이제 미러 도시라고 하나요? 이 미러시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시티를 이제 사막 한가운데 이제 아주 큰 규모로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뭐 에너지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도시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석유가 점점 이제 깊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산유국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위해서 이런 도시들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돈 잘 벌릴 때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미리 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돈 많은 게 최고구나라는 싶은 게 규모 자체가 엄청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명운을 건 스마트 친환경 도시, 신도시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인 더라인, 미러시티 수주전이 올해 말에 개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러시티 총 사업비만 1조 달러, 131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네옴시티 총 사업비 5천억 달러를 압도하는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등 이제 주요 건설업체들이 수주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이제 이 건설업계를 위해서 제재를 풀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수주를 위해서 중동 건설 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타겟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큰 시장이 또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SMR이 저는 핵심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SMR과 해수 담수화 플랜트,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SMR을 통해서 생산한 수소가 그 수소를 통해서 수소 경제가 또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수소 관련한 종목들도 이 해외 수주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수소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수소 모빌리티가 또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 담수와 SMR 수소 경제 그런 그다음에 이 외곽 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빈살만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직접 방한을 해서 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300조에 달하는 이 미러시티 여기에 대한 수주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건설업계가 상당히 이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조 원전도 있죠. 사우디에 대한 신규 원전 수주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 2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는 11월을 전후로 한국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빈살만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또 이제 사우디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원전은 사실 2017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좀 검토가 되었었는데 잠깐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난 5월에 이제 한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1.4기가와트 규모 원전의 2기를 이제 건설해달라는 그런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고요. 우리나라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총 4개국이 지금 진행이 되지만 지금 이제 그 4개국을 보았을 때 한국과 러시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는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UAE 쪽에 성공적으로 1400메가와트급을 4기를 그것도 이제 총 21조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 경쟁력도 높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 간의 그런 원전 협력은 오래전부터 그 ISMR이죠. 스마트 SMR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원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산업도 같이 이제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를 통한 SMR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단조 소재 그런 큰 공장까지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현대차 같은 그런 수소 자동차도 가능하고 한국에 그런 건설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그 방문을 했을 때 깜짝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300조, 자그마치 1300조에서 단 10%만 수주를 하더라도 130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건설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 조금 하나가 이제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이 사우디가 이란의 핵 개발을 견제한다며 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어서 미국이 이를 이유로 이제 사우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이제 걸린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APA 1400 모델이 이제 원천 기술이 미국 쪽에 있어서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 내용도 지금 이제 원전 MOU 체결을 한국과 미국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7월 말에 이제 그 소식이 나왔었고 지재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합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전, 사우디 원전, 뭐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지금 4개 정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 내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건설에 대한 분위기까지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때 그 주가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무슨 의미인지 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이 2004년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9점까지 올라간데 200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년간 지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한번 벽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왔었다. 그래서 주가로만 따진다면 지금 사실 뭐 요때 5천원, 6천원 하다가 거의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네.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30배죠. 30배에 대한 움직임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저점 대비해서 꽤나 상승을 했지만 이때의 주가는 최악의 주가였고, 그죠? 재무 상태가 거의 뭐 회사가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그게 이제 재무 개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적정한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가치를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얼마까지 딱 올라간다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적어도 이제 저 정고점까지는 한번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고점에 대한 시가총액이 17조 정도였다면 적어도 이제 한 20조까지는 이번에 한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12조에서 13조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3만 원 이상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건설 흐름에 따라서 여차하면 이제 두산 건설을 다시 들고 오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지분을 꽤나 들고 있거든요. 그 두산 건설에 대한 지분 구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사실 뭐 Q 캐피탈이었죠. 그쪽에 이제 넘기긴 했지만 다 넘긴 게 아닙니다. 일부분만 넘겼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건설에 대한 붐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지금 내수 시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원전 기업의 발전 기자재 일감 발주를 위해서 네, 이렇게 선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장관께서. 그래서 창원을 이제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자금과 특례 보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그다음에 수출 전략 추진단을 내주 본격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신한울 3, 4호기 착공을 목표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환경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일감을 올해 1,306억 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이미 이제 862억 원이 일감 발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진행될 거고, 국내 내수 시장도 지금 원전 건설 재개가 일어나고 건설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생태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을 위한 민간 협력 컨트롤 타워인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급은 타이트하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작년 말부터 이렇게 이 상황을 저는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체코 원전이니 폴란드 원전이니 가시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먼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 그 상황이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국가들도 원전 건설을 위해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토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미러시티까지도 이제 입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 점점 더 상황이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에너지 역량과 그다음에 건설 역량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상당히 저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할까요? 좀 웬만해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 네,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그래서 자, 이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그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뭐 지켜봐 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여기서 급등해 주면서 좀 치고 나가준다. 그때는 뭐 이런 거래량 피크점에서 좀 이제 매도를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봅시다. 네,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이미 우리의 페이스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 지켜보고 이 상황이 계속 우리가 보는 방향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 산업에 대한 규모가 계속 커지는지 네, 그런 것들만 집중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